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기자를 러시아가 미국의 지시로 스파이를 했다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냉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뉴욕에 도착한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이 중미 방문 이후 로스앤젤레스의 방문에 세계가 주목합니다. 대만 총통이 미국 하원 의장을 미국 땅에서 처음 만나는 일정 때문인데 과연 미국과 중국이 외교 마찰을 피할 수 있을지를 세계가 바라고 있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바로 전에 총통이었던 마잉주는 지금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대만 내부의 분열을 보여줍니다. 내슈빌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에도 의미 있는 총기 규제는 불가능해 보이고 기도한다는 말만 크게 들립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모두 알아두시는 게 좋을 뉴스입니다. 처방전 없이 오피오이드 해독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국이 승인했지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해독제를 쉽게 살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빅텍 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주식시장을 다시 리드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는 진단에 따라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흔들림에 따라서 은행권과 경제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지만 결론은 다른 방향입니다. 2대의 육군 헬리콥터가 켄터키주 캠벨 기지 가까이에서 추락해 적어도 9명의 군인이 숨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주간을 앞두고 호흡기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며칠 뒤 퇴원할 정도의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 미국의 탑 뉴스는 지금 그 케이블 모든 채널들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기자가 러시아에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입니다. 그 전에는 그 AFP 통신에서도 일을 했고 뉴욕타임스에서도 일을 한 기자인데 에반 게르시코비치라는 기자인데 당연히 이 기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월스트리트저널도 부인을 하고 그리고 기자의 동료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트윗 등을 통해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러시아와 미국이 그만큼 지금 긴장 상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3개월 만에 냉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기자를 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러시아에서 국방 분야에서 기밀을 훔쳐가려는 행위를 하지는 못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러시아 정보국이 하려고 하는데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러시아에서 스파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에반 게르시코비치. 우랄 산맥, 우리 학교에서 예전에 배웠던 그 우랄 산맥 동쪽에 있는 도시인 예카테린부르크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체포가 된 건데 러시아 연방 그 보안국이요, 그 FSB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러시아의 탑 기밀, 국방산업 기업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려고 했는데 멈추게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월 29일까지 미국 기자를 구금한다는 겁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을 인용을 해서 러시아의 일이기 때문에 해외 언론도 전부 러시아의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법정에 출두하는 것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법원의 스태프들과 모든 방문객들도 전부 해산시키고 미국 기자를 공식적으로 체포하는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폭발물 위협 때문에 그렇다. 이게 러시아의 발표고요. 월스트리트저널과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동료 등등은 저널리스트로 일하는 나의 친구, 내 친구가 이렇게 체포됐는데 이거는
저널리즘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곧 석방돼야지 된다 하는데 러시아가 곧 석방해 주겠습니까? 뭔가 이제 서로 수감자 수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당장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항상 미국이 민주주의 서방 국가가 이 독재와 어떠한 그 강력한 그런 그 규제를 갖고 있는 러시아와 함께 뭔가 협상을 할 때는 서방 세계가 훨씬 약하죠. 그래서 전쟁이 대대적인 규모가 되기 전부터 러시아가 이제 이런 기자들의 보도를 좀 그 단속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외국 매체가 너무 힘들어서 BBC 방송의 세라 레인폴드 기자는 나는 쫓겨나고 말았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짜 뉴스다. 러시아에게 나쁜 그 모든 뉴스는 전부 가짜 뉴스라고 하고 러시아 군의 명예를 떨어뜨린다고 하면서 유죄다 해서 거의 모든 독립 미디어는 지금 러시아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뭐 예를 들어 러시아 투데이라든가 이렇게 러시아 그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과 연관돼 있는 정권의 나팔수를 하는 매체를 빼고는 뭐 TV 레인이라든가 에코 오브 그 모스코 라디오라든가 영어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매체 특히 이제 노바야 가제타는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노바야 가제타의 기자들이 7명이 살해됐습니다. 2000년 이후에. 그리고 그 신문을 만들었었던 드미트리 그 무라토프 씨가 2021년도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잖아요. 이런 신문들 지금 전부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월스트리트를 위해서 기사를 써줬던 바로 그 기자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고 만단 겁니다. 러시아에서는 어떠한 그 정보를 그 수집한다는 게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듣고 한다는 것을 이건 뭐 스파이 활동이다라고 얘기하기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 러시아 외무부가 우랄 산맥 근처에서의 그의 활동은 저널리즘이 아니었다. 스파잉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이 기자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낸 기사가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진 않았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뒤에 서방 세계의 경제 제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finally 러시아의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 declining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니까 사회적인 그 프로그램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또 국민들의 반발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국방비를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 기자가 마지막으로 쓴 기사였고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감자 교환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지금도 이제 미국의 농구 선수가 얼마 전에 풀려났었잖아요. 뭐 아주 미국으로 생각하면 작은 것인데 뭐 딱 그 재판까지 해서 오랜 동안 수감됐어야지 되는데 거의 10개월 정도 복역하고 이제 그 브리트니 그라이너가 미국으로 돌아왔고 러시아 무기상과 서로 이제 수감자들을 스와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아마 대만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냥 어렴풋이 알았는데 뭔가 연결이 맺어지지 않는다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앞으로도 미국과 대만과 중국은 항상 미국의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마침 차이 잉원 그 대만 총통이 오늘 그 뉴욕에 왔거든요. 뉴욕에 오고 이제 과테말라와 다른 나라 중미를 들렀다가 4월 5일에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레이건 박물관에서 케빈 맥카티를 만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이미 경고장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긴장은 앞서 말씀드렸고 미국과 중국과의 긴장이 그 차이 잉원의 미국에서의 미국 정치인들 만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풍선 사태가 있었고 이게 긴장으로 가지 않기를 세계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중국의 결정에 달린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대만, 중국, 미국 이걸 조금 이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것은 과연 미국과 중국이 외교 마찰을 피할 수 있는가 이런 건데 그 전에 이제 이 대만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한 2분 정도요. 대만의 정식 이름은 중화민국이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원래 예전에 48년도에 공산당이 딱 그 지금의 중국이 되기 전에는 중화민국이 거기에 다수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 장개석 총통이 졌기 때문에 타이완으로 밀려났고 정식 이름은 중화민국이지만 거기 섬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큰 섬 타이완으로 이제 많이 그들은 부르고 있고 대만으로 부르고 있고 아무튼 정식 이름은 중화민국입니다. 2차 대전 승전국이기 때문에 유엔의 상임이사국까지 지냈지만 그리고 이제 한국전이 일어나고 중국의 그 이제 공산당이 인민군이 북한을 도왔었기 때문에 조금 힘이 약해졌다가 그때는 이제 유엔에서 이제 바로 대만이 더 높았었습니다. 상임이사국까지 했으니까. 그러다가 공산당에게 마오쩌둥에게 이제 장개석이 지고서 대만으로 밀려나면서 점점 대만이 아니라 중국 쪽으로 붙는 국가가 많아진 겁니다. 미국도 닉슨과의 여러 가지 교역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서 79년도에 대만과 외교 관계는 끊었고 물론 지금도 대만을 모든 것을 보호를 한다고 하지만 특히 국방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도 아시아에서 제일 나중에 92년도에 대만과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더 큰 나라이고 경제적으로 한국에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만과 연관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대만과 관계를 끊는 그 사이에 일본도 끊었고 아시아에서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바티칸 정도요. 그리고 뭐 중미 남미에서 뭐 과테말라, 뭐 파라과이 이 정도 아프리카에서도 한 국가가 있는데 이름을 알기 어려운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한 13개국 정도가 정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는데 거의 바티칸, 과테말라, 파라과이를 빼고 10개 국가는 너무 작고 미미해서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대만이 그런데 거기에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이 있기 때문에 대만이 사는 겁니다. 인구가 한 2,400만 명 되고 GDP는요 또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일본의 GDP보다 1인당 GDP가 한국이 훨씬 높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한 29위가 한 3만 6천 달러 1인당 GDP가 대만입니다. 29위 그리고 뭐 32, 31위 이런 순서로 일본과 중국이거든요. 뭐 3만 5천, 뭐 3만 4천 얼마 이런 식으로 경제력은 그 정도로 강하죠. 그래서 이제 대만 총통은 이제 장개석이 있었고 그 뒤에 리덩푸이가 있고 우리가 또 잘 이름이 익숙해진 뭐 천수이벤이 있고 바로 이 차이 잉원이 2016년도에 됐으니까 그 직전이 마잉주 총통인데 마잉주 총통과 차이 잉원 대만 그 전현 총통이 중국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겁니다. 이 마잉주 총통은 국민당으로 장제스의 그 과거의 국민당으로 중국과도 좀 어느 정도 지내보고 싶어하는 그에 비해서 차이 잉원은 좀 진보적인 당 이름도 민주진보당이기 때문에 원래 중국의 정통이 우리 아니야? 우리였는데 공산당이 마오쩌둥이 모택동이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밀려난 거잖아. 이런 생각까지 갖고 있고 독립을 완전한 중국이 지금 원 차이나에서 합병되려고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게 차이 잉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 잉원이 지금 미국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미국 땅에서는 하원 의장이라는 아주 그 정치적으로 고위 사람을 만나는 게 처음이고 레이건 박물관에서 민주당의 지도자들도 만날지 알 수 없죠.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고 오늘 이제 허디슨 연구소에서 뭐 연설을 하고 나서 과테말라와 벨리즈 중미를 들렀다가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와서 그때 지금 오늘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차이 잉원 총통이 어떤 정도의 수위로 얘기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중국의 반응이 달라질 텐데 세계에서는 대만의 총통이 해외를 방문하면 항상 지뢰밭이기 때문에 지금 막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너무 많기 때문에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전쟁도 치르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의 비공식 미국 방문입니다. 같은 바로 직전에 마잉주 총통은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이게 딱 겹쳐서 대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안에서도
갈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중국과 그냥 잘 지내지.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중국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 체제도 다르고 중국과 대만이 다르고 이제 수십 년 동안을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하는데, 바로 전에 총통은 중국을 방문하고, 그리고 지금의 총통은 미국, 자유국가 미국을 방문해 슈퍼 두 나라, 그것도 적인 두 나라를 완전히 다른 이념으로 전현 총통이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이 메이비 대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4월 5일이면은 다음 주죠.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케빈 맥카티를 만나고 나는데, 전 대만의 총통 마잉주는 12일 계획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이 차이 잉원은 10일 계획으로 미국과 이제 중미를 방문을 하게 되는 건데, 대만 총통은 지금 전 마잉주는 전 총통이기 때문에 일반인 자격으로 가서 무슨 뭐 학생들도 만나고 뭐, 그러나 베이징을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좀 조심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누군가 공산당 지도자가 만나자고 하면은 뭐 호스트 국가니까 만나지. 지금 이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전에 마잉주 총통도 1948년도 공산당이 국민당에게 이겨서 이 국민당 장개석을 포함해서 대만 쪽으로 타이완으로 밀어내고 나서 처음으로 중국 본토를 방문하는 그런 총통이 되는 겁니다. 중화민국의 대만의 총통이 되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1월 달에, 내년 1월 달에 대만 총통의 선거가 또 있습니다. 물론 차이 잉원은 지금 다시 나가지는 못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차이 잉원이 속한 민주진보당은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대만의 주권을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스터 마잉주와 다른 국민당은 지금 차이 잉원의 민주진보당과는 다르게 그냥 중국과 좀 잘 지내는 거, 이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리더가 정말로 아주 얇은 선을 타고 파인 라인을 타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미스 차이 잉원이 메카시와의 미팅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무슨 말을 어떤 강도로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반응이 다를 수 있고요. 미국도 항상 조심합니다. 오늘은 일단 허드슨 연구소에서 연설하고 만찬이 있고요. 허드슨 연구소가 굉장히 보수적인 띵크탱크잖아요. 이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2019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방문을 했었을 때 뭐 이제 대만 총통들이 예를 들어 방문을 하면 미국에서 그것을 이렇게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좀 중국이 막 자극되는 거, 이런 것은 조금 피해 보려고 이런 일은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차이 잉원도 과거처럼 활동을 좀 제한할 게 좀 확실하고요. 예전에 1994년도에 그때는 이제 리덩후이 총통이었는데, 그 사람이 여기 왔었을 때 하와이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이 하와이에서 재주유를 하도록 비행기 그런 것을 허락을 해서 전례를 깼는데, 그런데 이 총통이 비행기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비행장에서의 리셉션이 너무 초라하다고, 아니 중국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야 하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가 이제 모교 코넬 대학교 나왔었거든요. 리덩후이가 방문하는 것은 승인했지만 보다 본격적인 활동하는 것에는 제안을 했는데도 그때 막 베이징이 화가 나서 막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 훈련을 하고 했었던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차이 잉원은 미국 방문이 6번이나 되기 때문에 메카티와 얼마나 예민한 이슈를 말할 것인가, 이건 4월 5일까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들을 누구를 얼만큼이나 만나느냐, 이걸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중국은 도발이다, 미국이 원차이나 팔러시를 지지한다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고 경고장을 케빈 맥카티에게 이미 보내놨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여론도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마잉주와
미국을 방문을 하고 있는 차이 잉원 사이에서 어떤 때는 조금 그 국민당 쪽을 지지하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이 민주진보당을 지지하는 것 같다가 그런 것들도 지금 대만의 현재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그다지 좋지는 않다고 하잖아요. 좋긴 좋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또 아무리 조용하게 방문을 해도 중국은 여기에 당연히 반응을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해서 이제 미스터 마의 전 총통의 중국 방문은 중국과 이거 편을 먹고 뭐를 해 그런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 무슨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재단 그 재단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징에는 가지 못하고 하는데 그리고 미스터 마는 지금 72세가 됩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통을 했고요. 그리고는 2015년도에 현재의 시진핑을 만나서 주석을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원 차이나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지금 바로 전에 총통은 거기에 비해서 차이 잉원은 미국 쪽에 딱 붙어서 이제 대만의 어떤 주권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기 때문에 마 전 총통은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마와 국민당은 차이 잉원과 민주진보당은 중국에서 떨어져서 완전한 독립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고 해서 이제 그런데 그걸 중국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요. 차이 잉원과 민주진보당의 것은 해서 내년에 누가 총통이 되든지 말하자면 프레지던트인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시진핑은 여전히 통일을 강조할 것이고 하나의 통일을 강조할 것이고 만약에 대만 유권자가 국민당, 중국과 가까이 지내자 하는 것을 선택하면 평화를 선택했다고 하고 차이 잉원의 민주진보당의 사람을 총통으로 선택하면 그건 전쟁이라고 지금 중국은 규정을 하는 상황에서 차이 잉원이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이 그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만약에 미국이 차이 잉원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 과잉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차이 잉원은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만일 중국이 무슨 무력적인 어떠한 대응을 한다면 이게 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거는 완전히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라고 할까요? 대만의 희망 이런 것은 줄어드는구나 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 사람의 방문 어떻게 말을 하고 미국에서 차이 잉원이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이죠. 미국이 만약에 어떠한 무슨 충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것까지가 미국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외교 정책이고 그 외교 정책의 시험대가 오늘 뉴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차이 잉원 대만 총통에 의해서.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요. 여러분들께서 오피오이드와 전혀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이 뉴스는 아주 중요합니다. 식품의약국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피오이드의 아이들이 잘 모르고 펜타닐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펜타닐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아이를 위해서도 나도 이 약을 사놔야지 되는가?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잠시 뒤에 그 뉴스를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오늘 미국의 또 다른 탑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식품의약국이 이제 오피오이드 해독제를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도록 승인을 했습니다. 젊은이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이 오피오이드 안에 몰핀도 포함이 되고 펜타닐도 포함이 되고 그 밖에 무슨 코데인이라든가 많은 그 성분들 실제로 합법적으로 진통제 더군다나 이제 아주 증세가 심각한 그런 암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있고 헤로인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타이레놀처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해독제를
타이레놀처럼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오피오이드 관련 펜타닐을 포함을 해서 숨지고 있잖아요. 약 이름은 나르칸이라는 약인데 주사하고 코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는 그 두 가지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물이 뇌로 그 스며드는 것을 막고 이미 스며들었다면 그걸 좀 해독시키는 세척하는 그런 것인데 뭐 많은 뭐 하이드로코돈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그 마약류에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응급실에 이제 보통 그 과다 복용을 하고 나면은 뭐 연예인이나 일반 사람이나 911 불러서 응급실로 실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나서도 또 응급실에 가야지 됩니다. 일단 생명을 소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 하나는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나는 뭐 마약은 뭐 마리화나도 뭐 멀리 있는 건데라고 생각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을 언젠가 어느 인생의 어떤 시점에선가는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그래서 당연히 이 약은 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뭐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하지 않은 것은 뒤에 말씀드리고 희망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 이름은 NARCAN 나르칸 현재 다른 약도 있지만 일단 승인한 약이 이 약이라는 겁니다. 중독과 그 과다 복용을 막기에는 좋지만 문제는 아무튼 2021년 과다 복용 사망자의 10만 7천 명 가운데 거의 또 3분의 1은 펜타닐을 과다 복용했답니다. 싸고 인조로 만들어졌고 몰핀보다도 뭐 강하고 100배 강하고 그리고 뭐 헤로인보다도 25배에서 50배나 강한 아주 연필 10만큼 조금 2mg, 3mg만 먹어도 숨질 수 있는 그런 그 펜타닐 복용이 마약 남용으로 숨진 사람의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런 약을 식품의약국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다. 그럼 약국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라든가 뭐 여러 그 가스 스테이션에서 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에서도 살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당연히 살 수 있고요. For the just for in case의 케이스에서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약국이 이건 약국의 결정이잖아요. 약국이 그것을 가져다 놓느냐. 그리고 또 약국이나 그로서리 스토어나 똑같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놓는가 하는 것. 잘 보이는 곳에 놓는가. 또 더 중요한 것은 보험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는가. 정부에서 그런 보조를 하는가. 보통 오버 더 카운터 처방전이 없이 팔 수 있는 약은 뭐 타이레놀 같은 거 이런 거 보험으로 안 되는 거죠. 맞죠? 네. 오버 더 카운터가 거의 그 보험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피오이드 남용 모든 펜타닐부터 뭐 몰핀 다 포함해서 그런 남용을 하는 사람들의 적어도 5명 가운데 1명은 그 보험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가격이 그럼 어느 정도냐? 스프레이 2번 할 수 있는 2번 패키지가 이 나르칸이라는 게 $47 보통 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좀 차이가 있기는 있는가 봐요. 근데 한 번 하고 될 수도 있지만 펜타닐 같은 것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뭐 3번, 4번 도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1도스, 2도스 뭐 하는 그 한 3번, 4번까지 해야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보험이 없는 사람이 뭐 2번 할 수 있는 거 들어 있는 것이 $47면 이게 가격이 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면 펜타닐이 한 봉지에 $10밖에 안 하는데 이걸 해독하느라고 2번 할 수 있는 것이 2번에서 되는지 한 번에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약의 양에 따라 다르고 $47라고 하면 이거 좀 너무 그 쉽게 살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리고 교육도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이걸 알고 있어야지 되잖아요. 생활 뉴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름부터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약국이나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처방전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이 나르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해독제도 마찬가지로 식품의약국이 승인할 예정이랍니다. 리바인이라는 RI 그 넝쿨하는 바인 하면 항상 성경이 생각나요. VINE 그 RI VINE 이건 한 $18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한 번에 한 도스에 그런 것.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나르칸이라는 것을 쓰더라도 911 앰뷸런스는 불러서 확인을 한번 해야지 된다 해서
전문가들은요, 어쨌든 오피오이드에 중독이 됐건 남용이 됐건 생명이잖아요.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지 될 만한 그런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게 참 싸지 않거나 싸거나 아니면 무료가 아니면, 그러면 그 오피오이드를 남용하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뭐 몇십 달러씩 주고 뭐 어떤 경우 100달러 넘게 하고 이걸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대한 스텝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은 해독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이러면 내가 얼만큼 하면은 되는지를 아니까. 왜 얼마 전에 그 전우원 씨, 그 전두환 그 전 대통령의 손자가 자신의 여러 가지를 고백을 하고 가족을 고발을 하면서 마약 사용하고 어느 정도 뭐 죽지 않을 만큼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독제를 처방전 없이도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하겠네 하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국에서 이 같은 오버 더 카운터로 팔기로 결정을 했을 때는 그 같은 부작용보다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못 전해드렸던 뉴스인데,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딱 이 헤드라인만 알고 계셔도 될 정도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즈에서 건강에 관해서 뭘 보도했냐면 10,000보를 걸어야지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맞는 말이야? 10,000보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10,000보를 걸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10,000보를 꾸준히 한 1마일 정도 걸으면은 2,000보라고 하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뭐 한 5,000보 정도는 뭐 활동을 조금 하면은 뭐 집에서 걷는 거 다 합쳐서 걷는 것도 걷는 걸로 하니까요. 포함을 해줘서 5,000보 정도를 하고 3,000보만 더 걸어서 8,000보, 10,000보까지는 걷는 사람이 없대요. 꾸준하게. 그래서 8,000보 정도가 되면은 심장 질환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게 뭐 나이별로 모별로 구분을 했는데 어쨌든 만보가 아니라 8,000보, 2,000보 깎여진 그러면 이제 최대의 효과가 나온다 하는 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나온 뉴스 가운데 하나가 지중해 식단을 얘기를 합니다. 올리브 들어가고 풀 많이 들어가고 하는 뭐 엔초비도 들어가고 왜 그리스 사람들 먹고 하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것이 뭐 심장질환이나 사람들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새로운 뉴스 아니잖아요, 여러분. 늘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올리브 오일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다 했는데 보다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임상실험으로 확인이 됐다 하니까 뭐 오늘부터 지중해 식단 더 많이 드시길 바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건강과 관련돼서 있었던 거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은 더 이상 그 새로운 뉴스가 아니면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쉬빌의 그 총격 사건에 대해서 그 왜 어제 제가 그 테네시주의 하원 의원이 의회에서는 이런 걸 할 계획이 없고 의회가 별로 도움이 안 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뭐 하는 얘기야. 어쨌든 해봐야지 되는 거 아니야? 최소한 AR-15 총만이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게 왜 일반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라고 대량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보좌관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전국적인, 뭐 주별로 다 총기 규제에 대한 것이 있지만 통일된 전국적인 규제가 없으면 이게 집행되기가 별로 쉽지도 않고 효율성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신원조회, 전국적으로 AR-15 같은 것을 사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등등의 것이 있는데, 테네시주의 팀 버쳇이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 우리는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막 비난이 쏟아졌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오늘 아침에 박스 앤 프렌즈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에 보니까 나의 믿음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총기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회는 일을 엉망으로 만들 뿐이다. 해결할 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역할을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총을 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국적인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법안도 본인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냥 계속 뭐 기도만 하자는 얘기인지 기도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총기 문제는 기도로 풀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또 하나 요즘 계속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뭐 망하고 말 거야 라는 쪽으로 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한국 분들 가운데서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느 그 몰인가가 망하면 나도 망한다 이런 분들 다 연관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미래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역시 주식도 큰 회사가 빅텍 회사 큰 회사가 뒷심이 있네요. 빅텍 주식이 회복해서 S&P 500도 뭐 올해 뭐 지금까지 4.9% 나스닥도 13% 올랐는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회사들입니다. 24%, 17%, 15% 올랐고 메타와 테슬라는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메타 70%, 테슬라도 뭐 거의 60%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자율이 뭐 0.5%에서 0.25%가 됐고 그리고 이제 빅텍 같은 경우 감원을 워낙에 많이 했으니까요. 그리고 바이백도 했고 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빅텍 회사의 주식이 회복되지 않았으면 골드만삭스가 말하는데 현재 뭐 한 3% 정도 상승이 아니라 2% 정도 내려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업계가 스트레스 받는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용 대출이 70%가 작고 또 중간형 그런 정도 한인은행 다 들어가는 그런 은행이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것도 맞고요. 왜냐하면 오피스 비고 특히 오피스가 제일 중요하죠. 상업용 건물 가운데서도 지난해에 재택근무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망하고 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 빌딩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크레딧 문제는 생기겠지만 이미 이제 상업용 모기지 그 담보증권이요. 그 CMBS 이런 것 하락하는 거 보면은 이게 위험한 베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것을 점점 위험해지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 스프레드라는 것 해서 상업용 부동산이 대출을 해줬으니까 은행의 부담을 더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에게 상업용 부동산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뭐 다양한 답들이 나오겠죠.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펀드인 폴포의 다니엘 그 맥나마라 씨는 완전히 특히 이제 사무실 여기는 쓰레기통 속에서 막 화재가 확 불붙어서 일어나는 것 같다. 그 아웃 오브 컨트롤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게, 창고 이런 걸 포함한 조금 더 넓은 상업용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덜 암울하긴 하대요. 오피스가 제일 심각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뭐 거의 지옥 같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테크 거품도 터졌기 때문에 코비드 19 때 또 사람들이 쇼핑몰 같은 데도 안 갔고 또 직원은 집에서 일했고 부동산 가치는 또 이자율도 그렇고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랜드로드가 지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재산세는 내야지 되고 하는 등등 해서 최근에 은행 사태 이거 상업용 부동산 대출해 주는 게 엄청 많은 은행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경기 불안까지 오는 것 아니야?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한 문제. 비어 있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가도록 노력을 해도 다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두 번째는 재정 사태. 그래서 버리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은행에다가 돌려주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재정 사태, 크레딧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산 운용 회사 브룩필드라는 곳이 7,840억 달러를 재융자를 해야지 되는 그런 재융자 시기도 있잖아요. 지금 한참. 재융자를 해야지 되는데 그 재융자를 안 하고 LA에 있는 두 개의 큰 타워를 은행에 열쇠를 줬습니다. 세리그룹과 몰건 스탠리에. 상업용 부동산이 아마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때 창고를 너무 많이 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사무실이죠. 사무실이 상업용 부동산의 4분의 1을 차지를 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상업용 부동산 그 사람들이 소유주가 지고 있는 빚의 4분의 1을 그 차지를 하고 있죠. 공실률이 늘어나서 최고의 사무실이 아니면 아주 새로 막 리노베이션 해놓고 한 사무실이 아니면 공실률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나마 랜드로드가 좋은 인센티브를 주면은 조금 차는데 샌프란시스코는요. 상업용 부동산 건물이 29% 이상이 비었답니다. 팬데믹 이전에 8배래요. 팬데믹 이전에 뭐 2%, 3% 이 정도밖에 안 비었는가 보죠. 베이컨시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돼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 하면 렌트비를 막 깎아주죠. 그래서 공실률이 크게 베이컨시가 많은 그런 도시는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도 그 리스 비용이 렌트비가 15%나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랜드로드가 이 나의 빌딩을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 재산세 뭐 등등 해서 원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의 40%가 지금 재융자를 받는데 문제가 있답니다. 그런데요, 이걸 돈으로 따지고 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은행은 이제 사무실 들어오지 않으면 디스카운트로 팔아야지 되니까 그런데 과거에 2007년, 2009년 그때의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왜냐면요. 첫 번째,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은 지난번에는 주택 거품이었잖아요. 서브프라임 그 몰기지 이런 것 주택 거품이 문제가 됐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의 반밖에 안 된다. 규모가. 그리고 느슨한 대출은 그때 대출은 엄청 심했잖아요. 막 주택 가치의 100% 이상 또 대출을 해주고 했는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은 뭐 75%까지 이런 그 당시와 비교해서도 지금도 상업용과 주택용의 그 대출해주는 한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라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은행, 중간 은행들이 많이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한 상업용 부동산 2조 2천억 달러, 작은 은행이 대출한 2조 2천억 달러 규모 정도 된답니다. 그게 이제 4분의 1이 사무실 대출인데 사무실 대출에 여기서 반 정도가 못하겠어 포기하겠어 하고 열세를 대출기관에 돌려주면 전체적으로 규모가 2,8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3년 전 가치의 3분의 1 정도로 팔아서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 업계가 잃어버리는 돈이 1,400억 달러랍니다. 1,400억 달러래요. 그럼 이것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00억 달러를 이리저리 해서 대강 통계적으로 잃어버리면 이건 스몰 뱅크 자산의 10%에 불과하답니다. 그러면 물론 어떤 은행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한 뭐 80%, 90%를 했다 하면 그런 은행은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안전하게 분산 투자를 했다면 은행 자체가 그러면은 괜찮다. 그러니까 어느 은행은 분명히 뭐 이로 인해서 망할 수 있는 은행도 있지만 그러나 2007년, 2009년 그때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다 해서요. 부동산 투자 회사 플랫폼인 카드레의 라이언 윌리엄스라는 전문가가 두 가지 경로를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 원천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거죠. 은행이 열세를 받고 나서 이제 누군가가 포기를 하면 그러면 은행이 디스카운트 된 것에 팔고 나서 새로운 바이어가 아주 그 관리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그 빌딩을 바꾸면 점유율이 낮아도 되도록 바꾼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이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로컬 공무원이 전체 거리가 황폐화되는 게 싫으니까 뭐 주정부 차원이 됐건 카운티 로컬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리노베이트를 하고 이미기에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도를 한 이코노미스트의 워싱턴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바깥에 보면은요, 오래된 그 뱅가드라는 그 유명한 빌딩 그 피스코비였던 그곳도 아주 빛나는 아파트먼트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지금의 이 나쁜 상황을 어떻게 전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리고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주거용의 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2007년, 2009년으로 가는 일은 없다 하는 결론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블라디미르 푸틴을 비난했다고 디센티스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켄터키주의 트리그 카운티 이곳에서 일상적인 훈련을 하던 그 육군 그 비행기 헬리콥터가 2대가 추락을 해서 조종사들이 9명이 숨졌습니다. 뭐 주지사가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요. 포트 캠벨 그 유명한 그 군기지가 있는 바로 그 가까이 켄터키하고 테네시 그 국경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군기지에 101 공수사단 미국에서 유일한 그 공습 그 사단이잖아요. 세계 각 나라에 이렇게 다 배치가 돼서 임무를 하는 전투도 하고 하는 그곳이 있고
또 뭐 특수작전 뭐 연대도 있고 160 그리고 뭐 특수그룹 부대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육군 헬리콥터가 2대나 추락을 해서 이랬다 하는 것은 국방에 미국 국가에 뭐 그다지 뭐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발표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 스케줄도 무슨 뭐 텔레비전 인터뷰나 이런 그 스케줄들도 다 취소를 했는데 코비드 19은 아니라고 하고요. 왜 입원했냐면 호흡곤란인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막 축구도 하고 이런 게 있지만 어렸을 때 아주 심각한 폐렴에 걸려서 왼쪽 그 폐에 부분을 잘라내서 평소에도 조금 컨디션이 나쁘면 어떠한 그 호흡곤란 증세 같은 것을 느끼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이 시기가 이번 주말이 팜 선데이고요. 뭐 종려주일 시작돼서 그리고 목요일이 이제 홀리 더스데이고 금요일이 또 굿 프라이데이고 그리고는 이제 이스터 버질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이 벌써 날이 벌써 그렇게 되나요? 다음 주가 4월 9일입니까? 4월 9일이 선데이 부활절 선데이잖아요. 하니까 이 다음 주에 굉장히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요한 그런 때인데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걱정이고요. 바티칸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그냥 며칠 정도만 이렇게 지내시면 될 것 같다. 이 다음 주에 부활절 그런 그 홀리 주간에는 일을 뭐 교황이라는 거잖아요.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제가 그 워싱턴 포스트를 봤는데요. 어떠한 그 강아지와 입양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한국에서 강아지를 입양해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국에서도 강아지를 이제 입양해 주는 그곳에 염소가 온 겁니다. 염소가 왔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염소와 강아지가 같이 이렇게 두고 보니까 둘이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서 같이 둘 수는 없으니까 떼어뒀대요. 떼어뒀더니 막 염소가 얼마나 서글프게 울던지 어떻게 주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강아지와 이 염소를 같은 사람에게 동시에 애완동물 염소예요. 동시에 입양을 시켜야지 되겠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그런 기사. 아주 그 동물 그 보호 단체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다 하고 얘기를 하더군요. 강혜신이었습니다.